네, 안녕하세요. 옆집 안의사 은희 언니예요.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이게 뭐지 싶은 분들도 계시고, 정기검진을 하러 갔는데 우연히 이형성증 진단을 받고 걱정이 돼서 찾아보다가 이 동영상을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란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자궁경부 암으로 가기의 전 단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암으로 가기 전 단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치 암 선고라도 받은 것 같이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루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더 가벼워질 거예요. 그럼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어떤 질환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궁이 있으면은 요 앞쪽에 있는 입구, 여기가 질이고 이 앞에 있는 입구를 우리가 경부라고 하는데 이 경부 표면의 세포가 이상이 생겼다, 변이가 생겼다라는 거를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고 하는데요. 이형성증은 다를 이, 자를 써서 즉 세포가 달라졌다라는 의미예요. 이 조직의 변이가 계속 지속돼 가지고 결국에는 암세포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즉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거는 자궁경부암이 있고 정상세포가 있으면은 정상세포에서 암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 단계에 있다고 봐도 돼요. 즉 세포 변이가 일어나긴 했지만 아직 암은 아닌 거죠. 아마 이형성증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장 걱정스러운 건 혹시나 암으로 발전하진 않을까이실 텐데요. 물론 개인의 면역력 차이에 따라서 암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치료를 꾸준히 받고 제대로 받는다면은 분명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선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서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진행 정도를 알아야 돼요. 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상피 조직이 변형된 정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뉩니다. 이형성증에서 자궁경부암으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7에서 10년 정도는 걸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형성증 진단을 받고 바로 제대로 치료를 시작한다면은 암으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주 원인은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 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1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고위험군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그 중에 저위험군은 우리가 곤지름이라고도 부르는 사마귀의 원인이 됩니다.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저 가다실 백신 맞았는데 이번에 이형성증이 나왔어요 라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다실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 6번, 11번, 16번, 18번 4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 HPV는 16번, 18번, 33번, 52번, 56번, 58번인데요. 가다실 접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주로 성생활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 경험이 많을수록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다실 백신을 맞았음에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또 바이러스에 모두 다 노출되었다 해서 모두가 이형성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HPV 바이러스,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된다고 해서 꼭 이형성증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은 상당수의 여성들은 특별한 증상 자체도 없다가 감염이 자연스레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의 여성들만 이형성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똑같이 추위에 노출됐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리죠. 즉, 바이러스에 노출된다고 해도 여기에 노출돼서 바이러스가 활성을 나타내기까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면역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자궁경부 이형성증 1기 진단에서는 별다른 치료 없이 1년에 한 번 정도 매번 정기검진만 받기도 하는데요. 이는 바이러스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면역력이 좋아짐에 따라서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진행이 된 2, 3기에서는 문제가 생긴 부위를 도려내는 원추 절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부위에 병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치료 후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 이형성증 진단을 받고 면역력을 높여서 자연 치유를 원한다거나 원추 절제술을 받은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의원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약 치료는 자궁으로의 원만한 혈류순환을 돕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높여 재발을 방지합니다. 안타깝게도 자궁경부 이형성증에는 이렇다 할 만한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 분비물 양이 좀 늘어났다거나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있다거나 평소보다 피로감이 자주 느껴진다의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위와 같은 증상들은 굳이 이형성증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여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결국 내 몸의 사소한 변화라도 내 몸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전에 없던 변화가 갑자기 지속된다면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미리 발전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때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치료하지 않으면은 물론 경부암이 될 수도 있지만 제대로 건강관리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면은 자궁경부암으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는 질환이다. 또 병변 부위를 절제하는 원추 절제술을 받더라도 다시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가 활성을 나타내지 않도록 꾸준한 건강관리와 면역력 증진이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으시다거나 다른 건강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답변해 드리거나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